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밀사항 등으로 완전히 파묻은 세월호 진실. 세월호를 100% 사전기획하여 침몰시킨 한국 해군 잠수함 돌고래함은 2016년 6월 30일 완전히 폐기처분되었다. 본 동영상을 포함한 내가 만들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은 모두 2017년 친일청산 및 적폐청산을 앞세워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후로 이재명 성남시장, 광화문 1번가, 경기도 광주 소속 임종성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조국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 경기 광주 민주당 소속 당원 등에게 카톡, 블로그, 인스타그램, 밴드, 빠른 등기 우편 등을 이용하여 A4, A3, A1 칼라 용지 및 흑백 용지로 자료를 넘겨주며 세부한 내용들로 구성하였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가기밀사항 등의 이유를 들어 민원 처리 불가 통보를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에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권과 알 권리를 위해 친일청산과 적폐청산을 말로만 떠들며 정권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악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식적인 민낯을 국민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으로 하나하나 모두 알리며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일장기 등을 모티브 삼아 디자인한 여의도 국회의사당, 88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9 국립부여박물관, 흥선대원군과 그의 친일파 자손들이 묻혀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봉황세터. 조만간 대한민국 국가부도 사태를 100% 일으킬 문재인 정부 제이노믹스 등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 차원에서 제가 만든 유튜브 동영상들을 모두 꼭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천재 건축가이자 대한민국 뉴페이스 정치가 백창아. 세월호 희생자 시찬이가 핸드폰으로 찍은 유일한 단서인 바다 위 사다리꼴 검은색 괴물체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 1번은 세월호에 설치된 CCTV 사진이고 2번은 2학년 8반 박시창 군이 사망 직전 찍은 핸드폰 사진이다. 1번 사진을 보면 사망 직전 아이들이 바다 아래 무언가를 발견한 후 바라보고 있다. 사망한 학생 시찬이가 핸드폰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계속 따라가며 찍고 있다. 2번 사진을 보면 시찬이가 사망 직전 찍은 괴물체 원표시는 등대와 같은 건축 구조물이 아니면 잠수함이다. 그러므로 한국 잠수함이라는 가설부터 세우고 사다리꼴의 괴물체 디자인과 똑같은 한국 잠수함의 돌출부 디자인을 찾았다. 한국 해군의 소형 잠수함인 돌고래함, 잠수함 돌출부 디자인과 괴물체의 크기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사진 출처, 유용원의 군사세계 무기토론방, 한국 잠수함 세력의 뜬 소문, 코스모스급 도입설 2006년 12월 8일. 코스모스급 도입설은 1980년대에 발행된 제2년감에서 한국의 코스모스급 잠수정이 타코마 코리아에서 1988년부터 7척가량을 면허 생산했다는 설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시찬이가 찍은 괴물체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 최초 소형 잠수함인 돌고래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세월호 주변을 돌아다니던 돌고래함 동영상만 찾기만 하면 대한민국 해군 등과의 진실게임은 바로 끝난다. 세월호 사고 당시 세월호 주변에서 딱 걸린 돌고래함. 한국 해군이 보유했던 한국형 소형 잠수함 돌고래함은 도대체 뭔 짓을 하며 싸돌아다니다 해경 초계기 카메라에 찍혔을까? 배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길래? 아래 사진은 유튜브 동영상 TV 피코 캡처 사진이다. 우측 세 번째 사진은 진해군항에 정박 중인 한국 소형 잠수함 돌고래함 모습이다. 유튜브 TV 피코에 올려진 잠수함 의문 동영상은 문재인 정권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그래서 내가 미리 백업 받아뒀던 동영상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
세월호의 결정적 단서를 유언비어로 만든 한국 대표 언론. 대한민국 네티즌들이 밝혀내 계속해서 주장했던 잠수함 유언비어는 결국 진실이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언론개혁이 100% 필요한 이유다. 한국 해군이 왜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미 해군 핵잠수함과 한국 해군 214급 잠수함 손원이람까지 돌아다니며 정박할 수 있는 진해군항의 수심 48m와 세월호가 침몰한 수심 44m는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그러므로 우측하단 두 번째 사진처럼 세월호 사고 해역에 몰래 다니는 이것은 100% 잠수함이다. 그리고 좌측하단 사진처럼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고는 미국 핵잠수함과의 충돌로 일어났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이것은 경천동지 충격을 일으켰다. 이에 정부에서 그 글을 올린 사람을 잡아내 처벌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잠수함 말만 하는 사람도 잡아내 조사했다. 그러니 그 누구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세월호 미국 잠수함 충돌설이 사라졌다. 좌측 맨 아래 4번 글을 먼저 살펴보자. 그러나 갑자기 기울어진 세월호. 그러나 생존자의 증언은 이와 다르다. 정모양은 여객선 2층 방 안에 있었는데 쿵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배가 기울기 시작했고 밖에 나와 보니 나를 비롯해 아이들이 중심을 못 잡고 휘청휘청하다가 넘어졌다고 증언했고 생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갑자기 기울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렇기에 세월호 난간이 상식밖에 안쪽으로 휜 이유는 좌측 첫 번째 사진처럼 대형 선박 세월호가 기울어 보궐력을 간신히 유지할 때 소형 잠수함 돌고래함이 대형 선박 세월호의 청색 흘수 부분을 쿵 하고 부딪히며 밀면서 세월호를 침몰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세월호 안쪽으로 휜 난간은 원심력에 걸린 세월호가 빠르게 회전하며 수면 쪽으로 넘어질 때 돌고래함 돌출부와 부딪히며 생긴 현상이다. 우측 하단 사진을 보면 돌고래함 돌출부 모양대로 세월호 난간이 안쪽으로 휘었다. 보궐력과 관련된 세월호의 화물 쌓기 방법 1. 대형 선박 세월호의 무게중심 보궐력을 의도적으로 잃게 만든 화물 쌓기 방법과 배의 보궐력의 관계를 알아보겠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배의 방향이 급하게 꺾이면 배는 균형이 무너져 한쪽으로 쏠린다. 그렇기 때문에 배의 생명력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려는 보궐력이다. 하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보궐력은 반드시 무게중심을 찾아야만 한다. 그래야 배가 기울어도 다시 균형을 잡아 일어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월호는 망가져 누워있는 오뚜기처럼 끝내 보궐력을 잃고 쓰러지며 뒤집혔고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었다. 인양 전문가 진교중님의 주장대로 물속에서 배를 세우는 것이 쉬우면 역으로 물속에서 잠수함이 가하는 충격으로 배를 손쉽게 눕히는 것도 아주 쉽다. 씨름의 안무릎치기와 같다. 보궐력과 관련된 세월호의 화물 쌓기 방법 2. 보궐력은 그림 1과 같이 배의 무게중심지와 부력작용점 Z와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배가 일시적으로 기울면 배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G이지만 물이 받치는 배 부력의 중심은 중앙에서 Z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그림 1과 같이 무게중심 G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 Z보다 안쪽에 있으면 배는 일시적으로 기울어도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림 2와 같이 배의 무게중심 G가 높아서 부력 작용전보다 위에 있다면 배는 보궐력을 잃고 뒤집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세월호는 무게중심 G의 위치를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전달과 관련된 컨테이너 고정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자와 같은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좌측과 우측 사진은 힘의 전달 방식에 있어 세월호 선박이 받는 힘의 전달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고정된 용접과 롤러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핀 구조 방식의 차이다. 이것은 꽉 묶여진 고정된 용접처럼 완전히 묶어놓은 무게중심을 오차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반드시 찾아 돌아가야만 하는 세월호의 정상적인 보궐력을 고정용접 방식이 아닌 미세한 롤러 방식의 핀 구조로 만들어 세월호가 일시적으로 큰 힘을 받으며 흔들렸을 때 롤러를 타다 쭉 미끄러지듯 무게중심 위치를 완전히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 저렇게 의도적으로 묶었다는 이야기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별 차이가 없을 듯하나 구조기술자들이 하중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쉽게 말해 힘들게 공부하여 취득한 구조기술자 면허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세월호의 무게중심점을 저렇게 엉성하게 묶어 미세하게 벗어나도록 만들었으니
한국형 소형 잠수함이 쾅하고 밀면서 부딪혔을 때 당연히 배가 무게 중심점을 미세하게 벗어나 보궐력을 완전히 잃으며 확 기울어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월호가 침몰한 핵심적인 원인은 사고 당시 배가 80도 가까이 왼쪽 방향으로 심하게 기울었을 때 돌고래함이 세월호 맨하부의 진한 청색으로 칠해진 흘수 부분을 물속에서 쿵하고 부딪히며 오른쪽 방향으로 밀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순간적으로 무게중심 오차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보궐력을 잃어 침몰한 것이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물속에서는 잠수함에 적은 힘을 가해도 큰 배가 누울 수 있다. 그리고 균형을 잡아 일어서게 만드는 보궐력이 망가져서 항상 누워만 있는 오뚜기처럼 무게중심을 미세하게 이탈하여 보궐력을 완전히 잃은 배는 원심력과 함께 시계방향, 돌고래함 돌출부 방향으로 선박 위무게만큼 가속도가 붙어 확 드러눕는다. 또한 세월호에 실린 이상한 방식의 화물 쌓기와 단원고 학생들을 선실 안에서 선실 밖으로 선장이 못 나오게 방송을 한 것조차도 돌고래함이 가진 작은 출력의 힘으로 단번에 대형 선박 세월호를 침몰시키기 위한 무게중심 이탈 보건력 상실 조건을 완벽히 맞추기 위해 배의 왼쪽으로 쏠린 무게를 배의 오른쪽으로 무게가 절대 이동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선실 밖으로 쏟아져 나오면 배에 전달되는 하중 무게가 왼쪽에서 급격히 오른쪽으로 분산 이동하여 기운 배가 천천히 균형을 잡기 때문이다. 이것은 배가 기울면 다시 일어나고 배가 기울면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의 원리다. 이렇게 정상적인 균형의 보궐력을 세월호가 유지하면 자체 하중 무게에서 흘러나오는 돌고래함의 힘의 출력이 대형 선박 세월호에 비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상황이 바뀐다. 11.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될까? 결국 계란만 깨진다. 그러므로 세월호 축소 모형의 시뮬레이션으로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면 한국 해군 소형 잠수함 돌고래함이 대형 선박 세월호를 어떤 조건상에서 완벽하게 넘어뜨렸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파파이스 김어준님의 위복 중 배에서 왜 쿵 소리가 났는지, 난간이 왜 배 안쪽으로 휘었는지, 무엇이 단칼로 세월호 난간을 벤 듯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풀린다. 그것은 돌고래함과 쿵하고 부딪힌 세월호가 세월호의 기온 방향으로 회전하며 넘어질 때 배의 무게와 화물의 무게로 인해 원심력이 더 크게 실린 세월호가 빠른 속도로 쓰러지면서 돌고래함의 돌출부 부위와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리고 잠수함의 안전상 상대적으로 낮은 수심을 고려하여 돌고래함이 안전하게 세월호를 살짝 밀었을 때 원심력에 의해 시계 방향으로 도는 세월호를 확 눕히기 좋으니깐 선체가 낮은 저 부위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래야 가벼운 돌고래함이 원심력에 의해 무게만큼 빠르게 도는 대형 선박 세월호에 의해 수면 아래로 크게 눌리면서 물속으로 다시 기어들어가도 수심이 낮은 해저 땅바닥에 돌고래함이 쿵하고 처박히며 부서지지를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초상집 멘트 문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억울하고도 불쌍하게 죽은 사람들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란 이상한 초상집 문화 멘트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민들이라면 더 이상 하시지들 마시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모두 살아있을 때 정의가 살아있는 올바른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면서 반드시 지켜줍시다. 그러므로 2016년 6월 30일인 작년에 퇴역시킨 돌고래함 함장과 승무원들을 모조리 불러 운항일지 및 잠수함 수리일지 등을 아주 철저하고도 아주 세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형 소형 잠수함인 돌고래함이 100%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도 애써 구하는 세월호 아이들을 빤히 구경만한 한국해군과 해경이 세월호가 잠수함에 침몰하지 않았다면 대국민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 뭔가가 숨겨져 있으니 잠수함 이야기가 거론되면 무조건 잠수함을 언급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지요. 아니 그렇습니까? 온 힘을 다해 호스를 잡고 선실 안에 학생들을 구조하고 있는 일반 승객과는 달리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고 있는 해경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조사를 하면 100%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설마 이 인간들이 순식간에 모두 잠수를 타는 것은 아니겠지요. 1. 아이들이 죽어갈 때 안행부 장관이 민간 잠수사들을 격려하겠다며 출항을 지연시켰다고 말하는 윤부아님 양심선언. 2. 민간 잠수사 홍가혜님. 방송 인터뷰 후 마녀사냥식 언론 보도와 해경 명예훼손으로 긴급 구속됨, 그리고 102일간의 억울한 교도소 수감 및 지금 현재 1심, 2심 모두 무죄 판정 받음.
또한 다시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세월호 도면조차도 제공하지 않은 국가가 세월호 사건을 일으켰다고 얘기하는 아주 정의로운 대한민국 여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제 세월호의 진실을 아시겠죠. 그러므로 친일청산과 적폐청산을 위한 대한민국 대혁명 새나라운동으로 전 국민이 나서서 세월호를 기획 침몰시킨 후 조직적으로 은폐시킨 거물급 정치인을 반드시 잡아 사형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 쓰레기 같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국가 권력을 악용하여 국민들을 학살시키는 게 완전 범죄 습관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깐 전 국민이 나서서 세월호 주범인 거물급 정치인을 반드시 잡읍시다. 대한민국 천재 건축가이자 대한민국 뉴페이스 정치가 백창아